안녕하세요. 일스TV의 1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떤 주말을 여러분들은 보내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꽤 좋네요.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 찾아보면 또 감사한 사람들,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들 생각하면서 주말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아직 이 시간까지 잠 못 들고 있는 분들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해서 잠에 쉽게 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일하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일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 주를 보내면서 소중하게 시간들을 여기는 것 같아요. 분명 쉬다가 다시 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마음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은 기대를 했다라고 하면 분명 내게 오는 좋은 일들 그리고 내게 올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읽어드릴 거고요. 제목은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훑어보니 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수는 1000명이 넘는데 정작 연락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물론 먼저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연락하는 사람만큼만 연락한다. 그래서 어쩌다 가끔 친구 목록을 훑어보는데 그때마다 30분이 증발한다. 정말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싶었다. 퍼거슨이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말했는데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의미한 관계를 신경 쓰는 일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닐까?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요새는 인맥 다이어트가 대세라고 한다. 내게 스트레스를 제공한 상대방 연락처를 지우거나 주기적으로 연락처를 지우며 인간관계를 정리한다고 한다. 흔히 SNS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상처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꼭 내게 해당되리라는 법은 없다. 어쩌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용기 내서 안부 문자를 보내면 놓치고 있었던 인연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카톡을 훑어보는 행위가 우연이라면 인연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멋쩍은 마음을 누르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일이다. 이 말에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네요. 카톡을 훑어보는 행위가 우연이라면 인연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멋쩍은 마음으로 누르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일이다. 저도 카카오톡에 한 180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훑어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인지 뭐 고객님들의 대부분이 고객님들이죠. 고객님들인데 추려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연락처를 알고 한 번이라도 인사를 했고 얼굴을 봤던 사람들, 고객님들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은 한 800명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8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훑어보다가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조금 오바스럽나? 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연락을 잘 못하고는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제가 훑어보다가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냥 연락을 했어요. 뭐 잘 지내는지 아니면 별일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카톡뿐만 아니라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큰 어떤 악감정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리고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번 연락했던 거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같이 뭐 커피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주변에 정말 이제 내가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의 그런 것들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친구 목록 한번 훑어보면서 너무 잊고 지냈던 친구 그리고 너무 잊고 지냈던 선후배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씩 연락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월요일날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일생을 지켜준 사람들. 나는 첫 직장을 가졌을 때 천안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내릴 때 항상 버스 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었다. 그 이유는 뉴스 기사를 보면 고속버스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곤 했는데 반년이 넘는 시간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당연한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 일생은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고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의 몸과 마음이 다쳤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조차 누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하물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죽할까. 쑥스럽다는 이유와 자존심 때문에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마디씩 말해봤으면 한다.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이나 내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 같은 처지 혹은 다른 처지에 놓여있는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로 파이팅을 외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온종일 연락하기에 앞서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자. 각자 하는 말이나 전달 방식은 모두 다를지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모두 하나로 통일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방금 전에 읽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의 글이죠. 나의 하루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라는 진심 어린 마음, 그 마음 하나는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테니까. 나를 낮추고 들어가는 관계. 10대 학창시절 학년에서 서열관계 우위에 서 있는 무리를 보면서 이 무리에 속해 있고 싶다 라는 생각에 자신을 낮추고 들어갔던 친구를 봤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다. 아마 남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사회에 나오고 주변을 살펴보니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새 보면 자신을 낮추고 우위에 있는 관계에 소속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한 것이라며 하나의 문화로까지 포장된다. 문제는 그 무리에서 서열이 정해지면 선을 넘고 무례한 언행을 하더라도 가볍게 넘겨버린다는 점이다. 이 일을 제기해도 우리 사이에 왜 그래? 라는 식으로 넘기거나 소위 말하는 진지충으로 낙인을 찍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 가까운 사이거나 상대가 친절하다는 이유로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이 한번 부당함을 제기하면 갑자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한다. 가까운 사이니까. 당신은 늘 나에게 친절하게 굴었으니까. 라는 식의 잘못된 판단은 한 사람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까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지금 글에 대해서 저도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제가 더 막 이렇게 너무 밑에 사람인 것처럼 저에게 저를 그렇게 보는 것들이,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막대하는 것들이 너무 싫어했었어요. 너무 싫어했고 너무 싫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새학기, 그리고 또 신입생들, 또 신입사원들이 많이 생기는 곧 그런 달이죠.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처음부터 소속감에 들려고 행동하지 마세요.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너무 오바스럽게 다가가거나 낮은 자세로 다가가면 친해진 만큼 그만큼 내가 너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더 먼저 친해지자라는 뉘앙스의 말을 걸어오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조금은 나도 나의 자신을 좀 지킬 만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신하게. 그렇지 않으면 제 경험상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쉬워서 내가 굽히고 들어간 소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그룹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신이 있다면, 내가 친구들 사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낮게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낮은 자세로 들어가지 말고 약간의 시크하게 혼자 잠시 다닐지라도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위치라는 게 분명 생기게 됩니다. 근데 너무 또 튕겨서는 안 되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행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10명 안팎의 고민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인간관계의 어려움 앞에 부닥친 분들이 많았다. 그분들의 이야기만을 들어서는 상황을 100%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갈등이 생기는 상대방의 공통점이 있었다. 내가 오해를 하는 것은 네가 믿음을 깼으니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오해를 받는 건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쨌든 간에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일방통행한다는 사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고 이미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본다. 또는 대화를 통해 먼저 사과를 해도 겉으로는 사과를 받아들인 척하고 다시 험담을 하고 다닌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한 건지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려서 본인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날이 오면 분명 수치스러울 것이다. 멀리서 개가 짖는다고 같이 가서 짖지 않는다. 나를 모르고 대하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려니 하는 것. 거짓된 소문이 귀에 거슬릴지언정 당신의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겠다. 이미 한번 당해봤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않는가. 그쵸.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뒷말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해야 할까? 타인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타인의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의 장점들은 어떻게든 부풀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의 평가로 당신의 값어치를 매길 필요는 없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되 험담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자. 이미 나를 싫어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안 입곱게 보기 때문이다. 곁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믿고 목적지까지 담담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욕한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욕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이 좋은 말은. 표현을 해도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해도 좀처럼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상대에게 A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상대가 듣기에 따라서 B, C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몰라 그만하자. 내가 뭘 알겠냐. 됐다. 라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회피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 아니다. 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전달해야 한다.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전화로 전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카톡으로 보내는 것과 손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 역시 분명히 전달력이 다를 테니 어떤 실수로 인해 상대방이 오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텍스트만으로는 표현력과 전달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그것도 어렵다면 전화로라도 꼭 전달해야 한다. 사실을 전하는 것도 전하기 나름이다. 자유롭게 표현을 하되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로 상대방은 수백 번 넘게 곱씹어보고 생각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그만큼 말은 귀에 들어갔다가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다. 100번 생각하고 말을 해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고 내가 전달하는 방식이 미숙하고 상대 또한 언어를 이해하는 범위가 좁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사실 친구관계, 연인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게 왜곡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했던 게 왜곡돼서 들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라도 꼭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못 참겠어요. 그 상대방이 제 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약간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서로 하고 나면 저는 그것을 굉장히 풀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피곤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그 후에 작은 아주 사소한 그런 그 감정들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때로는 또 친구들과는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꼭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57페이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제 그 유튜브를 들어보시고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든 꼭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굉장히 많이 미숙한 점이 정말 많아요.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막 이렇게 다 생각해낼 수가 없으니까 들어보시는 분들이 하나씩 꼬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뭐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댓글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이 영상 밑에는 제가 이메일 남겨둘 테니까 정말 피드백을 좀 해주고 싶다, 너무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은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하고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 모든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파이팅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간절하게 제가 소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